코로나19가 되게 심해졌을 때 소상공인 같은 경우에 강제로 행정명령으로 문을 닫았어야 됐잖아요. 그때 손실보상 하라는 취지의 소송을 같이 시작을 했습니다. 헌법상의 손실보상을 보장하라는 그런 소송을 사실은 했고 현재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나서 저희 방역패스가 사실 시작이 됐고 방역패스 반대에 저는 취지를 너무나 같이 했기 때문에 함사연의 소송 위임을 받아서 학원 독서실 스터디 카페 집행정지 신청 대리를 맡아서 집행정지 결정을 받았고 지금 현재는 이제 아까 말씀하셨는데 발제자분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전국에서 이제 6개 지자체에서 각자 이제 소송을 해서 지금 집행정지 결정을 받아냈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지금 현재 함사연 함께하는 사교육연합에서 저희가 소송 대리를 맡아서 지금 이제 방역패스 전 국민에 대해서 저희가 방역패스 집행정지 신청을 지금 낸 상태이고 조금 있다가 제가 소송에 관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현재 진행 중인데 더 이제 제가 이거 소송을 하면서 많이 분노가 됐고 또 이 자리를 빌어서 또 여러 학부모님들도 계실 거고 또 여러 이제 방역패스 반대를 하시는 그런 국민들도 오셨을 거고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부가 현재 사실은 책임을 지지 않고 자꾸 이제 책임을 회피하려고 한다라는 그런 문제점을 말씀드리고 싶고 변호사로서 이 부분은 사실은 보건복지부나 교육부에서 전부 다 본인들의 책임이 아니라고 하지만 법상으로도 사실 보건복지부나 교육부 이게 정부에서 처분을 사실 한 것이고 그거에 대한 책임은 정부가 사실은 져야 된다라는 입장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저는 현재 국민의힘 선거본부 상근 부대변인으로도 일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난번에 함사연 원장님께서 물어보셨습니다. 제가 방역패스 소송을 한 이후에 이제 이렇게 상근 부대변인으로도 이제 비영리 일을 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굳이 힘들게 일을 하냐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방역패스 반대 목소리를 조금 더 높이고 싶었고 그 부분에 대한 목소리를 많이 들어주셨으면 좋겠고 이 주먹구구식 그리고 더 이상 과학적이지 않은 방역패스로 저희 아이들이 죽어가는 그런 부분들을 막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방역당국과 교육부가 현재 취하고 있는 입장 그리고 그로 인해서 청소년들이 백신 접종을 강요당하고 있는 현 상황의 심각성 등을 한번 말씀드리고 공유하고 싶습니다. 제가 어제 쓴 논평입니다. 교육부는 학교 학부모 학생들에게 그냥 각자 알아서 하세요 라고 솔직히 말해라 라는 제목의 논평입니다. 교육부가 지금 현재 눈을 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사실 오락가락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전국 유치원생들까지도 지금 PCR 검사를 주 2회 해야 된다. 아니면 이거는 정말 해야 되는 의무인가 아니면 정말 권고인가 정말 헷갈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교육부는 2월 한 달 동안에만 3-4차례 학사 운영 지침을 변경했습니다. 그런데 지침의 형식을 취하지 않고 사실은 학부모님들이 반발을 하니까 강제가 아니고 적극 권유다라고 이제 말을 바꿨습니다. 그런데 적극 권유라는 말을 그리고 요청이라는 말 사실 이런 말들이 정말 강제가 아닌지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이제 2월 7일 날 교육부가 전면 등교 수업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하면서 이제 다들 기다리고 있었잖아요. 학사 방침을 기다리고 있었고 그 부분은 왜냐하면 청소년 방역패스 같은 경우에 지금 아까 전에도 이제 제가 영상을 보고 너무 많이 저도 두 아이들을 둔 엄마로서 너무 마음이 많이 아팠는데요. 그런 부분 사실 저희는 신중하게 아이들에 대해서 보호 의무가 있는 학부모들로서는 정말 교육부가 어떻게 지침을 내리고 어떻게 방침을 정하는지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월 7일 날 얘기하면서 전면 등교 수업을 원칙으로 하고 원격 수업은 신중하게 고려해라. 이렇게 이제 지침을 내린 다음에 열흘도 지나지 않아서 모든 유치원생들까지 그렇죠. 초, 중, 고등학생, 고교생이 주 2회 자가검사 후 음성이 확인돼야 등교할 수 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에 이제 학부모님들이 크게 반발을 하자 이제 검사 여부와 상관없이 등교를 해도 된다라고 말을 바꾸면서 한 발 물러섰는데 강제가 아니라 적극 권고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또 불과 2주가 지난 21일 그저께 이제 학교가 단추 원격 수업을 권고한다. 학교가 탄력적으로 학사 운영을 한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여기에서 권고한다, 탄력적 학사 운영을 하라 이렇게 자율적인 방침을 정한 것 같지만 사실상 정부가 학교장에게 교육과 방역 책임을 모두 떠넘긴 것입니다. 교육부는 3월 1일에는 자가검사 키트
문제를 배부하고 사용법을 교육한 뒤에 조기 교육하도록 적극적으로 안내하기로 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유치원생 그저께죠. 그 발표를 하면서 유치원생 초등학생에게 주 2회분의 자가검사 키트를 무료로 배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3월에는 중고등학생과 교직원에게도 나눠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 자가검사 등교 같은 경우에 이게 자율인지 의무인지 아니면 권고인지 강제인지, 사실 자율적인 검사라고 한다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검사라고 한다면 도대체 왜 하는 것인지, 과연 실효성이 있는지 의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교육부는 요청, 권고라는 그런 표현들을 자주 씁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에 소송을 하면서 한 가지 알았던 것은 정부의 요청이나 적극적인 권고, 권유라는 말은 상당히 유의를 해야 된다는 점이었습니다. 교육부는 교육과 학교 방역의 무거운 책임을 자율적, 탄력적 학사 운영이라는 미명하에 각 학교장에게 강제로 떠넘기는 눈 가리고 아웅식의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유치원생에게까지 자가진단 검사를 하도록 강제하는 의무는 적극적 권유, 권고, 적극적 안내라는 말로 포장해서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방역부스는 지금 잘 알고 계신 것처럼 백신 미접종자들이 시설을 출입을 하지 못하도록 하면서 국민들에게 백신 접종을 사실상 강제하고 있습니다. 백신 미접종 같은 경우에 백신 완료자가 처음에는 저희가 백신을 한 번 맞으면 됐다가 어느샌가 저희가 2차까지 완료를 해야 됐다가 이제는 사실은 백신 완료자가 되려면 3차까지 접종을 완료를 해야 됩니다. 아까 전에 이제 발제자분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백신이라고 하는 것은, 저는 이제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의학적인 지식은 없지만 백신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이제 발표에도 의한 것처럼 백신은 이제 효과가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백신을 한 번 맞고 두 번 맞고 이제 3번 맞았으면 그게 효과가 입증돼야 되는데, 사실 지금 상황에서는 그 오미크론이 우세종이 됐다고 합니다. 처음에 뭐 델타였을 때 되게 위험성이 있다라고 이제 얘기했고 K방역 되게 잘하고 있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오미크론이 저희 나라에서도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우세종이 되면서 확진자 수가 오늘만 17만 1,452명입니다. 사실 이렇게 많이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확진자 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방역당국이 그리고 또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소아 백신 접종을 지금 검토하고 또 접종 계획을 마련을 한다고 합니다. 그럴 것이 아니라 사실 위중증자가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지금 현재 병상이 없어서 임산부들이 보건소나 아니면 구급차에서 출산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부가 이제 그 병원들에서 정보 공개를 사실은 하기 않기 때문에, 왜냐하면 확진자가 다녀간 병원이라고 하면 그런 부분이 사실은 어렵기 때문에 정보 공개를 하지 않아서 이제 사실은 임산부들은 자기들이 치료받고 있는, 그러니까 다니고 있는 그런 병원에서도 출산을 사실 할 수가 없습니다. 얼마 전에 그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죠. 그저께 어제 21일이었던 것 같은데요. 사실 재택치료 중인 7개월짜리 아이가 응급실로 제때 이송되지 못해서 사실 사망했습니다. 그런데 방역당국이 어제 정례 브리핑에서 말한 게 병상은 부족하지 않았는데 소아과 의료진이 부족해서 생긴 일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사실 이거는 정말 진짜 분노를 일으키게 되는 그런 궤변과 책임 회피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제발 그만하길 바랍니다. 방역당국이 그러면 그동안 강조해왔던 병상 확보는 병원 침대를 확보했다라는 것이지 의료진은 아니라는 말인지, 재택치료 중이던 7개월짜리 아이가 호흡곤란 경기를 일으켜서 응급치료를 받아야 했지만 경기도 이제 수원 지역 내 10군데 전화를 했는데 다들 이제 응급실이 없고 의료진이 없고 이런 부분 때문에 못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겨우 12번째 안산 17km나 떨어진 안산 이제 병원에 겨우 이제 가려고 했는데 이미 이제 가는 동안 아이가 이제 숨이 멎어서 사망 선고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이라는 게 사실 너무나 참담하고 믿겨지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방역당국 계속해서 사실 오미크론 상황에서 확진자 급증을 계속 점쳐왔습니다. 아까 말씀하시고 돗자리를 피셔야 된다 말씀하셨는데 방역당국 역시 계속해서 오미크론 상황에 확진자가 급증할 것이라 사실 국민들에게 경고까지 해왔습니다. 그리고 다른 국가들이 이미 그 겪은 상황을 국민들한테 설명을 하고 주의해야 된다, 경고해야 된다 해서 어느 순간 방역당국이 경고를 하는 곳인가, 이거를 저희한테 알려주는 곳인가,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 기관인데 이런 말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예상과 달리 방역당국이 마련한 대책은 없었습니다.
방역 당국의 무대책으로 응급치료를 받지 못해서 7개월 아이가 사망을 했고, 확진된 임산부들은 분만 병원을 찾지 못해서 구급차에서 보건소에서 출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간접 사망이라는 그런 말 들어보셨는지, 간접 사망이라고 합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심근경색, 뇌출혈 등 일반 그 응급 환자들이 응급실을 찾아서 응급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긴급한 순간에 이송할 병원이 마땅치 않아서 응급실에 자리가 없어서 신청지가 왔는데 그 치료를 받지 못해서 구급차에서 하다가 돌아가신 사례도 있었고, 그 다음에 생명을 위협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환자들이 병상 부족으로 암이나 장기 이식 수술을 연기하는 일도 비일비재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방역당국이 어제 정례 브리핑에서는 일단 응급실을 통해서 이제는, 저도 몰랐는데 일반 관리군 환자라고 합니다. 저희 소아청소년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정부가 이 방역 체계, 그리고 그러니까 치료 체계를 마련을 해줘야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이유가, 지금 현재 소아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일반 관리군으로 되어 있어서 일반 관리군 확진자가 응급실을 통해서 입원을 하더라도 권역별 병상 배정반이라고 있다고 합니다. 거기를 통해서 병상 배정을 요청을 하고 거기에서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병상으로 옮길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7개월 아이가 이제 사망한 이후에 정부에서 어제 방역당국에서 이제 브리핑을 한 것에서는 이제는 별도 병상 배정반이 없이 의뢰하지 않고서도 입원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겠다. 그리고 또 몰랐는데 그 119와 보건소에 실시간으로 사실은 119에 전화를 해서 구급차 대원이 오면 어떻게 갈 수 있는 그런 의료기관별로 이제 입원 가능한 격리 병상 정보를 알려주는 게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그것을 제공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울러 거점, 전담 병원 등에 마련한 확진 산모를 위해서 음압 분만 병상을 지금 현재 있는 게 82개라고 하고 이달 중에 200개로 확대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화가 난 것은 사실 슬며시 또다시 백신 미접종 군에게 그 책임을 돌렸습니다. 18세 이하 소아청소년 확진자가 계속적으로 증가 추이를 보이고 있고, 특히 미접종자인 11세 이하 쪽에서의 발생률이 높은 상황이라 이렇게 말하면서 5세에서 11세 소아 접종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 진짜 이 면밀히 검토는 너무나 무서운 말이 아니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식약처 허가 사항을 모니터링해서 이를 전제로 도입 시기와 세부 접종 계획을 만들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확실하게 말하고 싶고 이미 방역당국 또한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는 것은, 백신을 접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국민이 사망한 것이 아니라 방역체계 붕괴로 치료를 받지 못해 사망한 것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 책임을 또다시 그 백신 미접종자에게 돌리고 있고, 기사를 보면 백신을 맞지 못한 소아 청소년들의 확진자가 늘어간다, 이런 기사들이 요새 많이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또 사망자가 나오면 사망자는 이제 백신 미접종자였다, 이렇게 말하는데 사실 현재 백신을 맞지 않아서 백신을 맞지 못해서 확진자가 늘어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망자가 생기는 것이 그래서 아니라는 것은 사실 누구나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그리고 지금 현재 저는 이제 소년 사건도 많이 하고 있는데 아이들이 현재 따돌림 때문에 접종을 받겠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정부가 강력하게 권고하고 요청을 하면 지자체장은, 학교장은 과연 따라야 할까요? 안 따라도 될까요? 다시 한번 정말 정부에게 묻고 싶습니다. 이게 권고인가 강제인가 묻고 싶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정말 묻고 싶습니다. 부작용이 사실 입증되지 않아서 아까 또 이제 어머니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부작용에 대해서 아무도 안 알려주고 정보의 제공도 사실 국가적인 문제라고 하면서 제공도 사실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이들, 청소년들에게 백신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백신 접종을 강제하고 있습니다. 교육부 방침에 보면은 백신 접종 하라고 이렇게 사실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 특히 이제 청소년 같은 경우에 코로나19로 인한 사망률이 아까 이제 보신 표처럼 0%입니다. 그런데 백신 접종으로 부작용이 생긴 아이들은 너무나 많았습니다. 제가 소송을 하면서 다시 한번 이제 보게 된 게, 정말 청소년 경우 사망률이 0%라는 게 정말 너무나 놀라웠습니다. 사망률이, 코로나19로 인한 사망률이 0%인데 이렇게 백신을 강제를 하고 있습니다. 학부모들이 반대를 하니까 정부가 청소년의 경우는 인과관계를 쉽게 인정을 해주겠다. 만약에 백신으로 인해서 부작용이 발생하고 그런 결과가 나타나면 5천만 원에 대한 배상을 해주겠다라는 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부작용이 생기지 않기를 바라는 게 더 진짜 부모의 마음이고, 부작용이 생겨서 과연 5천만 원을 받는다 한들 이게 저희 아이들의 생명과 안전과 바꿀 수 있겠습니까?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정부가 사실은 2월 7일 날 그 우세종이 이제 오미크론이 우세종이 되면서 확진자 수가 이제 그때 2월 7일 날엔 3만 명이었습니다. 지금 오늘은 이제 16만에 이르는데, 그때 이제 재택 치료 체계로 이제 개편을 한다라는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반 확진자 같은 경우에는 재택으로 사실 방치됐다고 소위 얘기를 하는데, 건강 모니터링 하지 않고 그다음에 GPS 이용 자가격리 앱도 폐지했습니다.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 게, 격리 이탈 우려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자발적인 자율과 책임을 부탁드린다고 당부를 했고, 확진자 스스로에 대해서 관리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면서 모순적이게도 사실 방역 패스 조치는 유지했고 오히려 강화를 했습니다. 18세 이상 국민들의 95.6%가 2차 접종을 마친 상황에서 정부가 갑자기 3차 접종 시행을 하면서 대부분의 2차 접종 완료자들 역시 3차 접종을 마치지 않으면 미접종자의 신분이 돼서 이 방역 패스 적용 시설에 출입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정부가 이제 검사 체계를 바꾸면서 PCR 검사가 이제 24시간밖에 효력을 갖지 못해서 일상생활을 이어가기 위해서 미접종자들이 계속 일상생활을 사실 유지를 하고 싶다면 계속 줄을 서가지고 24시간 그 선별 진료소나 아니면 이제 감독관의 그 감독하에, 이제 관리자의 감독하에 신속 항원 검사를 받아야 되는데, 사실 매일매일 이렇게 하는 건 사실 불가능합니다. 사실 이런 부분으로 국민들에게 백신 패스는 사실상 접종을 강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사실은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아까 전에 6개 이제 지자체에서 이런 소송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지금 이제 함사연 원장님과 함사연 이제에서 소송을 맡기셔서 저희가 전국민 방역 패스 반대 소송을 하고 있습니다. 집행정지 신청 소송과 고난 소송에서 이번에 저희가 답변을 받았던 것이 놀랍게도 보건복지부가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보건복지부가 방역 패스 조치를 어떻게 발표를 했냐면 보도 참고 자료 형태로 이제 시행을 해왔습니다. 저희가 이제 소송을 하면서 왜 이제 그 전체에 대해서 저희가 학원, 독서실, 스터디 카페 같은 경우에는 전체에 대해서 저희가 일반 처분이라고 합니다. 일반 처분은 뭐냐면 저희가 신청인들이 10명이라고 해도 10명에 대해서만 이게 처분이 아니라 전체 국민을 상대로 했기 때문에 이거는 일반 처분이다 라고 하면서 저희가 사법부에서 이미 판단을 받았습니다. 이게 방역 패스가 일반 처분이라고. 그거는 어떻게 왜 중요하냐면 저희가 신청인들이 소송을 10명이 하더라도 전체 국민에 대해서 이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일반 처분이라는 게 중요하고, 그렇게 저희가 결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후 소송에서 저희가 의아했던 것은 계속 서울시, 경기도, 정말 인천, 아까 충주 이렇게 다 많은 부분들의 소송을 각각하고 그 소송의 그 결과가 또 제각각이라는 것에 되게 의아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함사연에서 전국민 소송을 다시 한번 해보자, 방역 패스, 그렇게 소송을 하면서 저희가 알게 된 사실이 있습니다. 정말 놀랍게도 보건복지부 답변을 보니까 왜 이제 사법부가 그런 판단을 했는지, 사실은 저희가 일단 답변을 저희가 그제 저녁에 월요일날 저희가 했는데, 보건복지부가 얘기를 하는 것은 이제까지 방역 패스 조치를 보도 참고 자료로 냈기 때문에 그것은 국민들에게 알렸을 뿐이다. 보건복지부가 처분청이 아니라고 했고, 사실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그래서 처분청이 아니고 그것을 받은 각 지자체장들이 사실은 처분청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해야지 저희가 전 국민에 대해서 저희가 신청을 서울에서 했더라도 그 부분이 소송으로 받아들여져야 되는데, 그 부분이 아니라 이제 각각의 지자체장들이 이제 처분청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서 처분청이라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처분을 한 처분청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처분청, 그렇죠, 이 처분이 잘못되면 그것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짓느냐? 처분청이 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분청이 정말 중요한데, 보건복지부는 그런 일부러 정말 이제는 고의적으로, 이제 생각하는 것은 고의적으로 그러면 보도 참고 자료의 형태로 이 처분을 한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보도 참고 자료라고 해서 이 부분이 처분성을 띠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제까지 그럼 저희 국민들은 왜 이제 정부에서 발표하는 그 속보 형식이나 이런 부분으로 아무리 언론에 보도가 나갔더라도 이런 부분은 처분이 아니라고 합니다.
정말 이게 얼마나 해괴한 변명인지 정말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럼 이제까지 국민들이 왜 그 속보를 정말 주시하고, 그렇죠. 그리고 또 보건복지부가 얘기하는 거는 각 지자체장들이고, 그 밑에 있는 사실은 그러니까 중대본이 있고, 그 밑에 사고수습본부가 있고, 그 밑에 질병관리청이 있는 체계입니다. 각자 이게 사실은 국가의 재난으로 이제 지정을 했기 때문에 그 국가 재난에 대해서 지침을 사실 내리고, 정부에서 내리고, 저희가 그것을 다 국민들이 수범자로서 따르고, 그러니까 법을, 그 지침을 따라야 되는 국민들은 당연히 그 보도 지침의 형식이든 아니면 보도 참고자료 형식이든 그걸 따를 수밖에 없는데, 사실은 그것을 처분이 아니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얘기를 한 것은 각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사실 하고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보건복지부 장관의 지휘에 따라서 고시 및 공고를 하는 것이지, 그 고시 및 공고가 처분이라고 하는데 사실 그것은 아니고, 저희가 처분청으로 상대를 해서 이거 처분을 하고 있는 것은 보건복지부가 맞습니다. 저희가 법에서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1항에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보면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방역조치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제3항에 보면 그것을 지방자치단체장들은 무엇을 하는 것이냐, 방역패스 조치를 사실은 한 거고, 보건복지부 정부가 그것을 만약에 위반을 했을 때 그 위반 사항을 이제 사실을 이제 적발을 하고, 이 방역패스가 사실 처분이라는 것은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고, 얼마나 중대한 기본권을 사실 제한을 하고 있습니까? 그 중대한 기본권, 권리를 사실 제한하고 그 자체로 사실은 지켜야 되는 그런 준수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그로 인해서 행정벌까지 매겨지기 때문에 다들 과태료도 내고 벌금도 내고, 또 어떻게 보면 시설, 그쵸, 이게 폐쇄 명령까지 내릴 수 있는 그런 조치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법률 관계에 그런 변동을 주는 처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동안 따른 것입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답변서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지방자치단체에서 달리 적용된 사례를 예로 들면서, 이렇게 달리 할 수 있으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실 각 처분을 한 것이지 우리가 한 게 아니라고 했는데, 사실 어떤 지방자치단체장도 누가 사실 이 방역패스에 대해서, 백신 접종에 대해서 누가 달리 처분을 하는 기관이 단 한 군데도 없고, 그 고시 공고는 그대로 이제 보건복지부에서 한 처분 그대로를 사실은 결정을 해가지고 고시 공고를 하고 있다라고 저희가 답변을 했습니다. 그리고 방역정책의 컨트롤 타워인 보건복지부가 스스로 수립한 그런 방역정책이 처분이 아니라고 한다면 이것은 정말 책임 회피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이제 보건복지부 답변을 받고 보니 교육부가 사실은 동일한 형태를 띠고 있어서 사실 너무나 놀라웠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강력하게 대응을 해야 될 것이고, 또 여기 계신 또 이제 저희 의원님께서도 그런 부분을 이제 힘써 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고 책임을 진짜 요청을 한다고 사실 하는데, 그럼 학교장은 이제까지 그럼 지자체가 그렇게 따라온 고시 공고가 처분이라고 한다면 학교장은 그 적극적인 권유를 무시하고 권고를 무시하고 안 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그 책임은 그러면 누가 지는 것입니까? 정부가 지는 것입니까? 아니면 학교와 학교장이 지게 되는 것입니까? 이 부분이 사실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제 아이들이 있습니다. 백신이 만약에 안전하다고 한다면, 지난번에 이제 그 하긴양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게 정말 저도 와닿았습니다. 만약에 백신이 정말 저희가 그 코로나를 피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진짜 누구보다 학부모님들이 나서서 맞추려고 하시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백신을 구할 수가 없다면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아이들에게 맞추려고 사실은 노력을 할 것입니다. 어느 부모가 제 아이에게 좋다는 것을 주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안전성도 입증하지 못하고 그저 맞추라고 합니다. 그리고 부작용에 대해서도 전혀 알려주지 않고 제대로 된 통계 발표도 하지 않은 채 그저 맞추라고 합니다. 교육부의 이런 청소년 방역패스 강행 정책으로 소아 청소년의 안전과 건강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제 사실은 제대로 책임을 지겠다 말씀하시고, 그리고 아이들에 대한 이 방역 정책, 방역패스, 정말 방역패스가 문제되는 것은 자꾸 강제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알아서 저희가 부모들이 선택할 수 있게, 이게 국가의 문제여서 제공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부작용에 대한 거 확실하게 밝혀주시고 정보 공개를 사실 해주셔야 따져보고 저희 아이들한테 필요하면 맞출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이제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청소년 방역 패스
사실은 물론 그리고 또 전 국민에 대한 방역 패스가 지금 이 상황에서 철회돼야 된다는 것은 정부도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여러분에게 양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너무 의욕적으로 발표들을 하셔가지고 벌써